제가 여러분들께 남편하고 이제는 대화를 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아마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럴 거면 왜 결혼을 하지?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남편과의 관계의 문제를 꼭 대화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남편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말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 말씀드릴 아내분의 경우에는 남편분과 결혼 전에는 둘 다 술도 좋아하시고 대화가 너무너무 잘 통하셨다고 해요. 아내분은 정말 이 정도 사람이면 평생 마음 터놓고 대화를 하면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은 그냥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예민한 사람 이렇게 아내분 눈에는 보이기 시작한 거죠. 가장 견디기 힘드셨던 거는 이것저것 남편이 너무 사소한 것에 예민하게 구는 거예요. 집안에 물건 하나 사는 것 하나마저도 아내분과 남편분이 의견이 맞지 않으면 남편은 자기의 생각을 장황하게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말에 대해서 아내분은 그냥 본인의 생각과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 뿐인데 남편은 아내분의 말을 이렇게 들어주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왜 꼭 내 말을 그런 식으로 듣냐?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분의 말꼬리를 잡게 되고 아내분도 감정이 상하겠죠. 그래서 서로 소리를 지르고 크게 싸우게 되는 거죠. 이런 패턴이 너무 오랫동안 반복되다 보니까 아내분도 이제 지치신 거예요. 그냥 결혼 생활에서 대부분의 문제와 결정들은 그냥 남편 뜻대로 하도록 맡겨버리고 점점 신경을 쓰지 않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원래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게 나 혼자만 참고 내가 이 남자한테 다 맞춰주고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나는 이렇게 빈 껍데기처럼 애들만 키우면서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 분명 예전에는 남편과 대화도 잘 통하고 참 즐거웠는데 무엇 때문에 남편과 나는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평리원에 오시게 된 거죠. 아마도 정말 많은 분들이 결혼 생활을 지속하면 지속할수록 이 같은 상황에 공감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편과 내가 생각도 비슷하고 마음도 잘 맞는다고 생각해서 결혼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쩌면 이렇게 안 맞는 사람하고 결혼했을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남편을 이해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람이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알면 알수록 정말 속을 모르는 사람 같네. 벽하고 대화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남편과 무슨 말만 하게 되면 싸우게 되고 기분이 상하게 되니까 대화를 피하고 있다가도 어떨 때는 쇼윈도 부부처럼 지내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면 내가 이 남자하고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이러면 왜 내가 결혼해서 살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다시 대화 시도를 하는 거죠. 당신 우리 대화 좀 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결론을 또 싸우게 되는 겁니다. 싸움이 일어날 때마다 서로에 대한 화는 더 많이 쌓여가고요. 그래서 저는 그 아내분에게 일단 현재 상황에서 남편분과 대화를 통해서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기대를 내려놓아버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부부라면 서로 양보하면서 대화를 하기도 하고 정서적인 교류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정말 바람직할 겁니다. 당연히 지금 조선시대도 아니고 현대사회잖아요. 아마 시대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대화가 잘 통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화법에 관련된 영상이나 서적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서로 간의 의견 차이나 갈등이 있을 때에는 서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또 내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을 해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부 상담을 하게 되면 부부가 서로 대화를 통해서 마음속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고 실제로 효과도 많이 있을 거예요. 다만 이러한 상황일 경우 제가 대화로 남편하고 관계 문제를 해결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책에 써진 대로 그리고 부부 상담에서처럼 서로 대화가 되고 관계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남편의 협조가 정말로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수용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해결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 부부가 서로 같이 손을 잡고 대화법 강의나 책을 같이 보고 서로 양보하는 마음가짐으로 대화에 임할 수 있으면 그게 대화가 될 겁니다. 관계 문제도 해결이 될 거고요. 부부 상담에서는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도 말싸움이 붙으면 상담사가 남편분 그만 이야기하시고 지금은 아내분의 말을 들어보시게요 라고 하면서 아내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라고까지 해석을 해주고 중재자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들어줄 준비가 절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내분이 대화를 시작하게 되면 남편분들은 아내가 하는 말들 중에서 어떤 부분을 공격할 것인가, 어떤 부분을 꼬투리를 잡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아내분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매섭게 공격을 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아내가 대화 좀 하자.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니?
나는 그냥 화가 나고 억울할 뿐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10번, 20번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절대로 남편이 아내분의 마음을 공감해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남편은 아내가 대화를 걸어오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피하고 싶어지고 이제는 아내의 목소리만 들어도 굉장히 예민해지고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그 아내분에게 말씀드리니까 아니 그러면 저는 평생 남편과 대화도 없이 평생 쇼윈도 부부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물어보고 싶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생 동안 남편과 마음을 터놓는 그런 대화가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것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법칙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단지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 정서적인 교류가 조금 없을 뿐입니다. 엄마로서의 역할도 잘 할 수 있고요. 여성으로서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고 직장일이나 다른 활동들, 동호회 활동들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해내면서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쇼윈도 부부까지는 아니더라도 각자의 삶을 존중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로 많이 있거든요. 다만 우리가 남편과의 대화를 하면서 정서적인 교류를 기대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누군가한테 우리의 마음을 좀 이해받고 공감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일 뿐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 이해받고 싶은 그 욕구가 꼭 남편에게서 충족되어야 할 이유는 없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잘 알아봐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평면 카페에 오셔서 제가 쓴 글을 읽어보시기도 하시고 이북도 보시면서 댓글들을 많이 남겨주시거든요. 제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남편만 특이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것 같네요. 이런 이야기들을 실제로 해주시거든요. 분명 저랑 일면식도 없는 그런 분들인데 처음 제 글을 본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 글 하나로 그분들이 공감을 받고 이해를 받으신 거죠. 그리고 저희 카페에서 자신의 심정에 대해서 하소연을 하면 비슷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기도 하시면서 공감을 해주시기도 하고요. 이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나의 마음을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서 공감을 받으시면 되는 거고 그게 또 잘 안 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그것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아픔과 상처를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마음을 들여다보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단지 그것들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어색할 뿐이고요. 그러니 우리는 남편과의 대화를 하고 정서적인 교류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대화를 계속 집착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아내분과 하나의 약속을 했는데요. 당분간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지 말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남편에게 아내분 스스로의 마음을 이해해달라고 애원하면서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리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대신 남편이 아내를 더 이상 함부로 대할 수 없도록 그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남편에 대한 대응 방식을 단호하게 바꿔나가도록 코칭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남편분이 아내분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됐을 때 그때는 아내분이 그렇게 애를 써서 노력하지 않더라도 아마 두 분이 대화를 저절로 잘 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남편분은 보통 남자들처럼 무뚝뚝하고 말주변이 없는 편이 아니라 굉장히 섬세하고 여성적인 측면이 많이 있으셨거든요. 그리고 결혼 전에 남편분과 대화가 정말 잘 통하셨다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남편분과 아내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관심사 그런 것들이 많을 수 있고 생각하는 방식도 비슷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남편분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분에게 하나부터 10까지 예전에는 예민하게 굴었던 행동들을 줄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내에게 예민하게 굴기만 하면 결국 아내가 다 맞춰주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못하게 됐거든요. 마음이 답답해진 남편이 먼저 대화 좀 하자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요리도 손수해주고 술도 한 잔 기울이면서 아내분과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남편이 아무리 예민하게 굴어도 이 아내분이 꿈쩍하지 않고 본인만의 매뉴얼대로 남편에게 대응을 하다 보니까 남편이 기분이 괜찮을 때에는 정말로 신혼 때처럼 술 한 잔씩 하면서 정서적인 교류가 되는 그런 대화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도 남편과 깊은 대화를 통해서 부부관계를 회복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래서 내가 남편에게 어떤 말을 해서 남편의 대화를 이끌어낼 것인가 이런 생각이 머리에 좀 가득하시다면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